안녕하십니까. 땅꾼학개론 7번째.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교회선 대국력 개발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번 시간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린벨트는 공익을 위해서 해제하게 되는데, 이 공익을 위해서 해제하는 그린벨트는 딱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해제하는 것,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해제하는 것, 또 마을의 공익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내 토지가 공익을 위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도로로 관통돼서 둘로 쪼개졌을 경우, 요게 이제 관통선 대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의해서 해제되는 경우 딱 네 가지 종류인데, 이거는 어디 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닌 그린벨트 땅은 딱 5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요거는 일방적으로 이 내용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신경을 엄청 쓰셔야 돼요. 지금도 이 땅은 그린벨트인데 앞으로도 그린벨트, 그래서 캐션 마크는 했지만 언젠가는 해제될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그린벨트, 앞으로도 그린벨트, 이런 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대규모 취락이에요. 이거는 대규모 취락이라는 것은 1999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탄생되기 전에 위헌 판결을 받게 되죠. 그래서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탄생되게 되는데, 이때에 어떻게 되냐면 300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거주자에 대한 대규모 해제 마을이 탄생됩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하기 전국으로 약 5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규모 해제된 마을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기 가다 보면 구파발을 지나서 은평 뉴타운을 지나서 가다 보면 삼성지구가 나오죠. 이것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대규모 취락지역 중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 중에서 하나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전국으로 약 50여 군데가 되니까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중대 규모라고 보셔야 돼요. 이 중대 규모는 50호 이상이 됩니다. 이걸 잘 유념하세요. 특별히 그린벨트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중개를 하시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업자이시거나, 또 이거를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은 50호라고 그러는 걸 갖다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0호를 넘어가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또 내용이 또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나와서 소규모 마을입니다. 이 소규모 마을은 과거에 10호였었는데 10호가 어떻게 됐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5호까지도 여유를 줘놨기 때문에 5호에서 10호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제가 알기는 아마 고양시나 일부 군 같은 데는 5호까지 내려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 지구 지정 요건이 예전에는 저도 강의할 때 10호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5호까지도 지자체의 그 조례에 의해서 해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 내 나홀로 주택, 그냥 나 혼자 집이라든가 두 집이나 세 집 정도 된다라 그러면은 소규모 마을로도 들어가지만은 집단 취락지구 해제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는 이와 같이 지금도 그린벨트, 앞으로도 그린벨트, 예전에 해제된 대규모 완전히 큰 엄청난 마을이죠. 이걸 취락이라고 그러는데 300호 또는 1000명 이상, 또 아니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중대 규모라고 그래서 50호 이상 마을과 50호 미만인 49세대까지의 마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5호나 10호 이상의 마을, 요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집단 취락지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홀로 주택이라고 우리는 5가지가 있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을 하나 넘길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눈먼 땅이라고 그래요.
눈먼 땅,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토지 소유자가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예전에는 눈먼 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눈먼 땅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땅 소유자, 토지 소유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아주 어려운 지역, 어렵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 때문에 어려운 거냐? 땅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굉장히 어두운 지역, 그게 바로 눈먼 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땅이 뭘 것 같아요? 공원이요? 아닙니다. 공원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그린벨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그린벨트에서 개발 제한 구역에서 개발만 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눈을 보면 눈이 전부 시뻘겋다고 해요. 새빨간 거 아니에요. 시뻘겋다라고 그래. 시뻘건 거고 우리나라 말은 아주 재미난 말이 많죠. 새빨간 거는 나쁜 일을 하려고 새빨간 거고 시뻘건 거는 그냥 눈이 그냥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가 시뻘개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눈이 혈안이 냈다 이런 얘기. 바로 뭐냐면 그린벨트에서 개발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개발만 했다 그러면 대박이 터진다. 자, 전 시간에 얘기해 드렸죠. 그린벨트의 농지가 대지로 바뀌게 되면 2배가 아닙니다. 3배, 4배, 100만 원짜리가 약 300에서 4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현실이네요. 이러니까 그린벨트에서는 상당히 바로 뭐냐면은 눈먼 땅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사지 말아야 될 땅 제1호가 뭐예요? 그린벨트예요. 그거는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그린벨트를 잘 보시란다니까요.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너무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 우리가 얘기한 눈먼 땅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라고는 안 그립니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린벨트에서 토지를 전용을 하거나 그린벨트에 투자해서 재미 본 사람은 다른 데 전혀 안 갑니다. 어디만 찾으려다녀? 그린벨트. 근데 우리나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왜 그린벨트를 투자에 대한 깊이 1호로 따질까요?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 어둡기 때문에, 그만큼 바로 뭐냐면 깜깜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린벨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2001년도에 그렇죠. 2001년도 2월 8일 날짜인가에 최초로 강의하고 그린벨트에 대한 책을 1999년도 IMF 다음에 써놨다라고 그랬죠. 그 때문에 저는 그때서부터 그린벨트를 봐왔습니다. 그린벨트 개발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서부터 그린벨트를 쫙 봐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린벨트 분명히 무서운 땅이야. 무서운 땅이지만 내용 알면은 또 상당히 또 재미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특별히 공인중개사인 전문가분들, 이제 뭐 저희 대학에서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갖다 강의해 드리니까 알고 계시는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또 아니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업자나 이거 투자하시는 분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선은 이제 대규모 치라고 그랬죠. 아까 5가지 종류를 나눴죠. 요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은 필수로 수립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 뭐다?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50%라고 그랬죠. 우선 이제 중규모 바로 50% 이상에서 50% 미만이 되는데 바로 뭐냐면 50% 이상인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필수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런데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든가 아니면 우선 해제 중에 특이를 하나 해야 되는데 우선 해제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같은 데면 45호가 걸려 있고 예를 들어서 25호가 걸려 있는데 그 지역도 뭐냐면 집단 취락지구가 돼 있지 않는가 하면은 집단 취락지구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와요.
근데 50% 미만인 경우에는 전용 주거 지역임을 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50%를 넘어가게 되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요거는 전문가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인 분들은 전문인이 아시니까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우선 해제가 돼 있는 이러한 마을에는 집단 취락,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이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린벨트로 그냥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선 해제의 집단 취락지구도 자연 녹지 지역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서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요 자료는 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가 중개업을 하시는 그린벨트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중개업자나 또 아니면은 주변 지역의 그린벨트와 많은 관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 자료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칸에서 이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린벨트에서는 해제된 경우 반드시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동네는 너무 조그매서 도로 내놓고 공원 내놓고 뭐 내놓고 공공시설로 내놓을 땅이 없다. 그린벨트로 그냥 어떻게 되냐, 행위나 완화해줘라. 그러면 우선 해제 마을로 해서 그게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하면서 그대로 뭐냐, 자연 녹지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우리는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를 하느냐, 다시 이제 짚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요걸 다시 적어서. 자, 집단 취락지구라고 그랬죠. 집단 취락지구의 가장 큰 점은 뭐냐? 아직도 그린벨트입니다. 그 대신 행위는 완화받아요. 지붕도 개량하고 내가 3층으로 주택도 짓고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뭐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 녹지 안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인 거예요. 10호 이상이거나 5호 이상이거나 이렇게 돼놨을 때 지금 얘기한 집단 취락지구예요. 집단 취락지구인데 집단 취락이 왜 아직도 그린벨트입니까? 라고 그래가지고 질문하는 제자님들이나 회원님들이 많으시는데 이게 집단 취락지구예요. 다음은 집단 취락이 아닌 해제 마을로 갔을 때는 반드시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해줘야 돼요. 그 대신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근데 50% 미만인 경우에는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50%를 넘어가게 되면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전용과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차이를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두 표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우선 해제와 집단 취락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제 대상 허가 20% 이상인데 이게 2002년도 9월 3일 날 집단 취락지구에 대한 해제 지침에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취락을 구성하는 수가 10호 이상인데 이것이 요번에 일부 완화가 돼서 5호 이상까지 시군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된다. 지정 후 용도는 일종 전용이냐 아니면 일종 일반이냐 얘기했죠. 50%를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 주거 제1종이 되고 50% 미만인 데는 전용 주거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만 집단 취락지구는 주거 지역이 아닌 뭘로 나온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로 나온다. 자연 녹지에 여기다 자연 녹지에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나온다.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밀도,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내용의 허용량이 이와 같은 거를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 놓으시든가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황막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황사, 막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비영리 단체, 제가 20년이 됐습니다. 중국 사막에 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무 심을, 한국인 최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초로 사막의 황사 때문에 나무 심은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 보통 NGO라는데 저는 NGO라는 말을 쓰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로 이제 등록이 돼 있고, 그런데 이거에 의한 카페를 뭐냐, 네이버에는 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다음에 들어오세요. 다음에 들어오셔서 검색으로 황막살 치면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올려놔 놓을게요. 자료들을. 알으셨어요? 요 자료들을 요번에 제가 강의 오고 난 다음에 오늘이 27일, 28일인데 요거를 즉시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한테 올려놔 드릴 테니까 이 자료를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이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재미난 현상을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은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참 재미난 게 지난번에 했지만 창릉 신도시, 여기다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점선을 해놨죠. 뭐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원래 여기 지점이 있어요. 요건 서원흥입니다. 서원흥이야. 서원흥이니까 당연히 개발 못하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서 누구든지 개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원흥 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이쪽은 뭔데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제자들하고 여기를 답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네들이 여기에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에 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창릉 신도시의 정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알박이지 뭐예요. 알박이지 뭐예요. 근데 알박이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되냐, 창릉 신도시를 만들면서도 어떻게 되냐, 수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용 수용 방식에 의해서 수용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안에서는 그린벨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예전은 뭐야? 그린벨트예요. 이게 바로 우선해제 마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규모 마을 이것도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쪽 수색 쪽에서 그 다음에 창릉 신도시 창릉촌으로 가다 보면 그 유명한 예비사단 30사단이 있죠. 예비사단 34단 정문 앞에 집 쉬어봐야 11, 2서너 집 됩니다. 그 집이 뭐냐? 해제된 마을이에요. 이게 바로 그 집입니다. 여러분 34단 정문 앞에 아직도 지금 가면 썰렁하고 을씨년스럽습니다. 그 땅 1,000만 원에 여러분들 팔라고 그러면 이거 파시겠어요? 안 팝니다. 3,000만 원에도 아마 팔 사람 없을 거예요. 당연히 또 살 사람도 없어. 그런데 앞으로 창릉 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땅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땅이 바로 얘기한 대로 인생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을 어떻게 됩니까? 인생을 바꿔주는 땅이 이런 땅인 거예요. 그린벨트를 제대로 알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린벨트 사지 마라 제1호예요? 아닙니다. 알면은 보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 뭐 창릉 신도시의 면적의 이것이 뭐냐면 제가 만든 책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료 정보집입니다. 이게 이제 자료 정보집인데 엄청나게 큰 건데,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용, 이 큰 내용을 복사로 한다라고 그래요. 한 장에 500원 꼴뿐이 안 됩니다. 여기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서부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을 해놨는데, 이러한 제자들을 이제 모시고 이제 지금 얘기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 보자 이거요. 여기 요 도면에서 봐보면 바로 요거예요. 화정역이 있고 34, 여기 안에 있는 요 땅이다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야, 그거 기가 막히네 그럴 때죠. 이걸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1,000만 원에 지금 팔겠어요? 2,000만 원에 파세요? 서울 시내에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보통 최하가 2,500에서 3,000이라고 그럽니다. 그 땅보다는 앞날이 더 훤하잖아요. 이 땅을 갖지 누가 그 땅을 갖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다가 바로 이런 땅을 잡아라 라고 그러는 건데, 요게 5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 자료 도면을 봐보면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창릉 신도시 여기 5번 있죠. 이게 5번에 여기 5번이라고 나와 있죠. 5번이라고 나와 있는 이 지역에 또 지어지니까는 이 지역에서 이게 뭐예요? 34단 정문 앞 아닙니까? 정문 앞에 있는 땅이에요. 요 땅이에요. 요 땅. 자, 이제서부터 이런 땅들을 분석을 해놔드릴게요. 이런 땅들을 분석해 줄게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제대로 분석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이와 같은 5번 땅을 갖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7강에서 여러분들 이어서 계속 나가는데 요 지역에 대한 땅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그겁니다. 바로 여기가 34단 정문이에요. 여기요. 도면에서 아마 보일 거예요. 여기에 이 정문 앞에 이렇게 생긴 땅, 이게 화전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땅을 갖고 있어. 이 주변이 여기가 창릉신도시, 여기도 창릉신도시, 여기가 창릉신도시, 창릉신도시 정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이 땅 앞으로 어떻게 오실 거예요? 이런 땅들을 찾아내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 제자들이나 회원들 보고 뭐냐면 반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온 목숨 걸라라 그래요. 그래서 요 도면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바로 오늘입니다. 저 녹화는 오늘 27일 날 12월 27일 날인데 개발정보 3000개의 이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음 검색에서 황막사를 치고 오늘 바로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서희사무국에서 한 40분 정도 제자들하고 회원님들 모시고 해서 저걸 해드려 놨는데 요 내용은 여기 가서 아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은 좀 더 세밀하게 차근차근 들어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